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어제 뉴욕에 와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났습니다. 2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벌어진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이번 준비에 마지막 손질을 하기 위한 미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제 뉴욕 맨하탄 55층 칸도에서 위스키를 곁들인 스테이크 디너를 화기애애하게 했지만은 속은 그렇게 평온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보 측이 분석한 북한의 의중에는 미국이 요구하는 소위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보 분석가들의 결론은 김정은이 3개의 옵션을 들고 있는데, 첫째는 핵을 명목상으로 어느 정도 포기한다. 둘째, 보존할 것은 보존한다. 셋째, 숨길 것은 숨긴다. 이런 생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번 회담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바로 여기에 근거를 한 것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의 폼페이오와 김영철 회담에서 미국의 보상 범위라든가 시기, 또 북한이 얘기하는 완전한 핵 포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놓고 양자가 거리를 좁히기 위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사람의 회담 진행 상황은 어떤 것인지, 또 미국 정보 분석가들이 분석한 미국 회담의 장애물들은 과연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이번 싱가포르 회담의 장애물은 물론 완전한 비핵화의 정의가 무엇인가, CVID인가 아니면은 명목상의 완전 핵포기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전문가들의 속을 태우는 것은 비전통적인 정상회담의 수순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차대야 한 회담의 수순은 실무급에서 협상, 정상급에서는 서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탑다운이 바뀐 매우 비전통적인 완전히 거꾸로 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정상들이 협상을 먼저 하고 또 회담장에서 또 협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대로 협상의 달인이 이 실력을 발휘하게 될 것인지, 또는 자신의 본능과 판단에 의해서만 하게 될 것인지 이 협상팀이 마음을 졸이는 부분입니다. 이미 30대 애송이가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은 김정은과 협상의 달인과의 단판, 무시무시한 핵을 놓고 벌이는 단판인데, 이 세기의 대결에 세상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어제 김영철 부위원장에 대한 의전은 특급이었다 하는 후문입니다. 그가 JFK 공항에 내리자마자 항공기 계류장에서 직접 그가 삼엄한 호위를 받으면서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보통 국가 원수급에 준한다는 의전입니다. 이 북한 대표 일행은 숙소인 맨하탄, 밀타운 밀레니엄 힐튼 UN 플라자 호텔에 들었고, 만차는 UN에 나가 있는 미국 차석 대사의 관저가 있는 맨하탄 칸도 55층에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배석자 한 명씩만 대동을 하고 가진 만찬의 메뉴는 스테이크, 콘, 치즈, 그리고 스카치 위스키를 곁들인 디너였습니다. 폼페이오는 55층에서 휘황찬란한 맨하탄의 야경을 김영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배석자는 CIA 코리안 미션 센터장인 앤드루 킴이었습니다. 이번 미국 회담을 전후한 일련의 인물들 중에 주역과 조연에는 단연 김 씨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그렇고 김영철이 그렇고 지금 싱가포르에 나가 있는 김창선이 그렇습니다. 또 미국 측의 이름도 미스터 스미스가 아닙니다. 성킴 대사, 앤드루 킴 국장이 있고, 또 북한에서 풀려난 3명의 미국인들도 모두 김 씨였습니다. 이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한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폼페이오 김영철의 회담의 주요 쟁점은 2가지입니다. 비핵화에 대한 정의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 그리고 동시 행동 원칙의 여부는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가 완전 비핵화냐, 또 선포기 후보상의 시기가 어디까지냐, 이런 두 가지 핵심 과제가 얼마나 거리가 좁혀질 것인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오늘 CNN 방송이 다양한 외교 정보 분석가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 관련한 태도와 생각 등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CIA Korean Mission Center의 작품인데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심리 상태를 비롯해서 그의 리더십의 성격, 개인의 성품, 또 회담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인지, 군부의 충성심은 어느 정도인지, 또 그의 경제 또는 권력 유지를 위한 속셈은 어떤 것인지 이런 다양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동안 CIA에 고민이 있었는데 북한이 워낙 고립된 나라이기 때문에 제2의 소스를 통한 정보 수집이 상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CIA 수장을 역임한 마이크 폼페이오가 두 번이나 김정은과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폼페이오가 이 silent language나 표정 읽기의 훈련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그의 배석자가 면밀한 관찰을 했다는 후문까지 있습니다. 이 정보진영의 결론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김정은이 핵을 완전 포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협상에는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표면상으로는 보유한 핵무기, 미사일을 포기하지만은 또 조기에 해외 반출에도 응하겠지만은 그러나 핵 프로그램의 능력 자체라든가 재가동의 능력이라든가 이를테면 엔지니어링이라든가 테크놀로지, 과학자의 인력 자산 이런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또 숨긴 무기들은 어떻게든지 숨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5월 24일 파기한 사이트는 제스처일 뿐이고 위성 정보에 따르면은 가능한 사이트라든가 지하 터널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깊숙이 숨겨놓은 은닉한 무기는 찾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회의론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이번 회담에 나올 때 3개의 주머니를 차고 나올 것이다. 그런 예상인데 첫째는 포기할 무기가 이거다 하고 내놓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완전 비핵화처럼 한다는 것이죠. 일찌감치 미국 테네시로 일부 핵무기를 해외에 반출하는 것도 조기에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는 예상입니다. 그러나 보존할 것은 보존한다 하는 원칙도 있습니다. 과학자라든가 핵의 기본 능력이라든가 재가동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필코 보존을 하려고 들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원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irreversible인데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예상입니다. 셋째는 숨길 것은 숨긴다 하는 생각입니다. 미국에서는 verifiable,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검증을 완벽하게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겁니다. 또 다른 정보 분석이 있는데 김정은 개인에 대한 것입니다. 그가 rational actor라는 평가입니다. 생존과 정권 유지를 위해서 매우 신중하게 계획하고 분석할 능력이 있는 인물이다. 그런 평가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그는 직설적이고 리더십도 강하고 프로페셔널하고 때로는 calm하다. 매우 안정적이다.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가 30대 애송이고 부하들을 마구 총살하고 그러는 crazy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art of deal, 협상의 달인자와 rational actor와의 담판인데 과연 세계의 담판이 될 것인가 모두가 관심사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5월 31일) 목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어젯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만찬을 함께했으며 오늘 오전 현재 고위급 회담을 진행 중입니다. 이후 시카고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 15분에 폼페이오 장관이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회담 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것으로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관련 합의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평양을 방문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접견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외무부는 오늘 자체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김 위원장의 라브로프 장관 접견 사실을 전하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외무부는 대화 과정에서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러북 우호 협력관계 현황과 추가적 발전 전망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러북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각국의 입장을 타진하고 향후 공조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앤드류 맥케이브 전 FBI 부국장이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해임과 관련된 메모를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에게 넘겼다고 어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메모에는 코미 전 국장이 해임된 후 로즈 로젠스타인 법무부 차관과 만났을 당시 맥케이브가 그에 대해 느낀 인상이 자세히 서술돼 있습니다. 로젠스타인 차관은 당시 맥케이브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의 해임을 추천하는 이유로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언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얼스 백화점이 매출 격감과 손실 증가로 72개 지점을 추가 폐쇄할 방침입니다. 시얼스는 오늘 이익을 내지 못하는 스토어 100개를 파악했으며 이 중 72개의 문을 곧 닫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얼스는 최근 마감된 분기에 4억 2,4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하와이 빅아일랜드에 킬라우에어 화산 폭발로 넘쳐나온 용암이 균열을 통해 계속 흐르면서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민방위 본부가 푸나지구 주민들에게 어제 추가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하와이 카운티의 민방위 국장은 지난 이틀간 킬라우에어 화산의 용암으로 피해를 입은 가옥이 20채나 되면서 어제 현재 71채로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용암이 계속 흘러 도로를 막을 경우 카보호 비치 주택단지와 관광 리조트가 서로 단절되고 고립될 위험이 있어 추가 대피령을 내렸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예산이 오늘 마감일을 맞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 하원은 어제 38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공화 양당과 주지사는 선거의 해를 맞아 지난 2년간 계속되어온 예산 교착 상태를 피할 생각입니다. 주 하원은 어제 동등권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안은 성차별을 금지하는 안입니다. 상원은 이미 지난 4월에 이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이 수정안을 통과시킨 주가 37개, 앞으로 한 주가 더 통과시키면 이 법이 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글렌빌 몰튼 그로브에서 나일스 웨스트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주 보건국은 시카고 지역의 모기를 테스트한 결과 이 병균 보유 모기가 시카고 북부 서버브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오늘 밤 8시부터 내일 새벽 2시 사이에 이 지역에 대한 방역 작업을 실시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다시 9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90도, 밤 최저 65도. 6월의 첫날인 금요일인 내일도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기온은 오늘보다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낮 최고 70도, 밤 최저 51도. 토요일도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69도, 밤 최저 60도. 주일도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76도, 밤 최저 56도입니다.